이런 이른바 냉장고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을 냉장고에 갖다 놓으라고 한 뒤 훔치는 수법인데 지난달에만 19건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희망퇴직이 시작됐습니다. 군산산업단지 가동률도 떨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주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 시설을 짓겠다는 업체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예금을 찾게 한 뒤 훔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도내에서 2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계좌 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에 노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배낭을 맨 남성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섭니다.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은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범입니다. 군산에서 검거된 이 보이스피싱범도 예금을 인출해 놓으라고 한 뒤 훔쳤습니다. 김제에서는 돈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뒤 훔친 조선족이 붙잡히는가 하면 전주에서는 한 마트 사물함에 돈을 놔두게 하고 이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냉장고 보이스피싱. 계좌 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빼내 냉장고나 장롱 등 집안에 보관하라고 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고 그 사이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는 방식입니다. 종래에는 보이스피싱이 대포 통장을 이용한 수법이었는데요. 관련 규제가 강화되자 최근에는 현금을 직접 찾아 세탁기나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후 이를 탈취해가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에서는 이전에 거의 없던 이른바 냉장고 보이스피싱 신고가 4월 들어 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4월 6일 3건이 신고되는 등 하루 이틀 건너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건을 포함해 피해액이 2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는 조선족이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 훔친 금액의 10%가량을 가져갈 수 있어 돈벌이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이런 일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냥 제가 그냥 하겠다고 10%로 준다. 보이스피싱범이 수화기 뒤에 숨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절도책이 직접 피해자 집에 침입하는 대담한 수법입니다. 하지만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 절도책이 각각 잡혀도 중국의 총책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모르더라고요. 그 입국할 때도 그 사람한테만 며칠 날 몇 시 비행기로 입국하라라고 이렇게만 지시만 하지. 이처럼 사기와 절도가 결합한 교묘한 보이스피싱 행각에 피해를 당한 건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쌈짓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뒤 이를 역이용하는 방식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도 과연 그게 맞는 일이요. 협조를 해주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말을 고지 들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특히 범인들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순간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노인들을 속아 넘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도 다 알아보면 곤란해요. 은행 돈 관계라 곤란한 게 조용히. 노인들을 상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경찰과 금융당국은 기관에서는 현금을 찾아 보관하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유치 실적도 사실상 중단되는 등 불경기의 여파가 군산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본사 방침에 따라 군산조선소가 60명에 이르는 과장급 관리직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 직원 760명의 7.8%에 해당합니다. 군산조선소는 현재 중수형 선박 13척 38만 톤을 수주했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물량 확보가 불투명해 도크를 폐쇄하는 방안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1차에 이어 다음 달엔 2차 희망퇴직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사내외 협력업체 직원 5천여 명은 물론 지역민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이제 수주가 나와야 내년 하반기부터라든가 내년 물량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아예 없으니까 서로 분위기가 좀 싱숭생숭합니다, 사실은. 현대 중공업뿐 아니라 군산산업단지 전반에 불경기 여파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올해 군산국가산업단지에 투자 유치 협약을 한 업체는 2곳, 지난해 8개, 재작년 50개에 비해 크게 떨어진 실적으로 연내 투자 협약 예정 업체도 아직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는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영향에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입주기업 유치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관련 협력 업체들이 그 기업 대기업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좀 살아나야만이 기업들이 그 투자 유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산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은 현재 절반을 약간 웃도는 67%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근로자는 1년 새 2,000명가량이 줄어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는 원활한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낮은 금리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연 3%대의 대출이자 가운데 도가 5년간 연 2%의 이자 차익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금리는 1%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공식화하면서 이제 관심은 공항이 들어설 위치입니다. 전라북도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공항의 입지는 일단 기존 입지를 포함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 지역 내에서도 과연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 타당성 조사에서 도출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 국제공항의 입지로 검토된 곳은 2곳으로 군산공항 인근 부지와 김제 화포지구입니다. 군산공항 인근은 새만금 마스터플랜에도 언급된 곳으로 항로나 관제 기능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장점이지만 그간 국제선 취향을 반대해온 미 공군의 입장이 걸림돌입니다. 김제 화포지구는 장애물 제한이 없는 곳이지만 도의 사전 검토에서 향후 확장성이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노출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제3의 부지가 대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승객보다 물류에 초점을 맞출 경우 새만금 신항만과 인접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부안 관광용지 쪽으로 이동하면 미군과의 마찰 우려가 없을 뿐더러 전주권 수요와 관광객의 수요를 모두 흡수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고 지자체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새만금 경제 효과를 가장 잘 거둘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내에 많은 도시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이 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는 시군의 이해를 뛰어넘어 전북과 새만금 개발의 최적지가 돼야 하고 여기에 중국 관광객과 기업 유치 등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 평균 52 마이크로그램에서 4월에는 75로 악화 추세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500여 대기 오염원이나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도심 숲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대기오염 측정망을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국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30여 개 시민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오늘 롯데마트 전주점 앞에서 옥시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43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으며 4차 접수가 끝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 고산의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여러 해째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친환경 시설 약속을 외면했고 완주군도 모른 척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냄새나서 못 살겠다. 완주의 한 공공하수 처리장 앞 마을 주민 30여 명이 모여 악취 고통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문 열으면 많이 나요. 밖에 나올 때? 네. 낮에도 습지다. 하수 처리장 공사를 앞둔 2005년 시공업체인 롯데건설과 시행사인 전북 MB텍은 마을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악취 방지는 기본이고 마을과 가까운 점을 고려해 나무를 심어 시설을 가리고 주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유치원들이 여기를 와서 소풍 와서 점심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완성된 하수 처리장은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의 흔적을 전혀 엿볼 수 없지만 시행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무가 이제 자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리니까 나무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된 합의서가 휴지 조각이 됐지만 완주군은 업체 측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준공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양도를 받을 적에 그런 것까지를 좀 다 이렇게 챙겨서 받았더라면서 좋았을 텐데 아마 그 부분에 좀 챙기들 못했던 것은 좀 약간 불찰인 것 같긴 합니다. 하수 처리장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던 완주군은 하수 처리장 처리 용량을 2배 늘리는 증설 공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도내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해당 대학들이 후속 조치를 본격화했습니다. 대학을 취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인데 당장 내년 신입생 맞이부터 발등에 불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150억 원씩 3년 동안 450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게 된 원광대학교. 500여 명의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의 정원이 공학 계열로 조정됩니다. 큰 틀에서는 창의공과대학으로 410명, 농식품융합대학으로 125명이 이동하게 되는데 탄소융합공학과와 화학융합공학과, 디지털 콘텐츠공학과와 같은 9개의 학과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원광대는 대학의 경쟁력과 취업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학과 1기업 창업을 목표로 창업 분야에 특화된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나와서 새만금 지역을 아시아적인 규모의 창업 중심지로 키워보고 싶은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다. 1년에 50억 원씩 150억 원을 지원받게 된 군산대학교에서는 142명의 정원이 이동합니다. 융합기술창업학과를 포함한 4개 학과 학부가 신설되고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등 2개 학부는 정원이 늘게 됩니다. 군산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 지역 인재 양성을 하는데 크게 그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후속 조치로 이달 안에 학과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고 수시를 포함해 당장 내년 신입생 모집에 나서야 하는 일이 발등에 불러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4,500여 명의 정원이 공학 계열로 전환되다 보니 수험생들에게는 일부 혼란도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문과가 많으니까 혼란이 와 있고 맞바로 적용하다 보니까 올해 수시 때부터 지도가 조금 방향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원을 받게 된 대학들에게는 커다란 보탬이 될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후속 조치의 부작용을 줄이고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접수된 집단 탈당계가 동일 필적으로 작성되는 등 본인 동의 없는 불법적인 당원 빼가기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 국민의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최근 당원 배가 운동에 나서면서 당원들의 이동이 예상되는 등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찰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2014년 9.9%에서 지난해에는 8.7%로 줄었습니다. 교육청은
흡연 예방 교육과 찾아가는 금연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전북도청 전주지역 상담실을 찾아 민원인 재판 안내 등 업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어 전북대에서 청춘의 고민을 딜리트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